1편에서 우리 제가 본 집들 같이 봤죠? 프랑스 고성에 있는 느낌? 마치 어떤 성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부동산이 오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입지! 입지! 이쯤 되니까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닌가? 오늘은 어느 지역의 집들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장장 1년이 넘게 강남 3구와 이 지역들의 집 100집을 보고 왔습니다. 용산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서울의 센트럴파크, 맨하튼 허드슨 야드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죠. 미군 부대가 철수하고 공원화를 추진 중이고요. 용산역 뒤편 정비창 부지에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강남이 비싼 이유는 삼성, 테헤란노 업무 수요 때문이거든요. 이 용산에도 업무지구가 몰리면 고소득 직장인 외국인 임원, 기업 수요가 몰려요. 그래서 용산으로 인해서 이 한남동, 동부이촌동, 서빙고동, 용산역 주변 여기 집값에 정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또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용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혜를 우리도 좀 누려볼까 해가지고 용산에서만 한 25집을 봐요. 자,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등등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이 집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만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이 층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성인가요? 네, 맞아요. 펜트하우스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 펜트하우스야말로 뭔가 정원 생활과 아파트의 편리함, 주변의 상권을 모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주거 형태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층고가 이렇게 높으면 창의력도 높아지고 관리비도 높아지고 여름에 에어컨 전기요금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래도 이 밖에 이렇게 넓은 정원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일단은 용산은 거의 다 주상복합이에요. 한강변은 50억대, 안쪽으로 들어가면 반값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이미 호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래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호가를 많이 올린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거래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되지 않아도 호가가 절대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 거래가 되지 않는데도 호가를 내리지 않느냐? 그 이유는 뒤에 알려줄게요. 그 중에 어떤 집을 계약을 해볼까 생각을 해서 알아봤거든요. 요양원에 계신 어느 할머니의 집이었어요. 이 할머니의 큰아들이 부동산에 이 집을 내놓은 거죠.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을 처분해서 자기가 그 수익을 다 가지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3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 공증을 받아놨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면 나머지 형제들이 이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또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넣고 잔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시면 나머지 형제들이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중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서 저희 돈은 또 묶일 대로 묶여 있고 소송이 진행될 동안 살아가야 하는 다른 집을 또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호가보다도 한 3억 정도가 저렴했기 때문에 또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잔금할 때까지 할머니가 돌아가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희망을 품고 계약을 진행해볼까?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부동산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이상한 촉이 오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봅니다. 이 집이 거의 다 은행과 재산금융권의 소유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 있는 동안 이 큰아들이 이 집을 통해서 뺄 수 있는 돈들은 다 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이상한 촉이 오는 거예요.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혹시 지금 이 분이 살고 계신 집 이분 명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거기 등기부 등본 한번 떼어보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그 집도 이미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집을 계약을 해서 큰아들이 집을 팔아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라서 계약금을 넣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까지 동행을 해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했지만 계약하지 않았어요. 좌절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집에서의 추억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살아온 집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취향으로 꾸며진 공간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뭔가 진짜 나만의 공간이다, 이런 느낌에서 오는 만족감? 당근이라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내야 하거든요.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이 알고 보니 아닐 수도 있고 경험해보면서 나의 취향에 대한 확신이 들기도 하잖아요. 저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웃들도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사는 동안 이웃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본 사람들 중 최고로 엘레강스하고 우아하시고 긍정적이셨어요. 서로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나의 일처럼 해결해 주시고 항상 웃는 얼굴, 항상 여유로운 스탠스,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 부정적인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전달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런 배움까지 겟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많은 이벤트들과 대박이다. 이거 기계로 열리는 거야? 내가 사전에 다 물어봤어. 많은 이야기들과 어떤 기초 제품들, 정말 뛰어난 제품들인가? 이율 언니가 왜 그렇게까지 좋다고 했던 거지? 이율아트의 광고 제품 선정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 이웃들과 나눴던 시간들, 그리고 마쇼르프와 함께한 시간들,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끈끈하죠.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오픈! 우! 자유로웠고 새로운 경험들도 했고 너무 예쁘죠? 뭔가 보호받는 느낌까지 들었고요. 자, 이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같이 보겠습니다. 반스를 안 입고 있는데? 반스를 뭘 안 입고 있어? 반스 입고 있잖아. 그 무엇보다 대단한 퍼포먼스였다. 배경을 핑크 그리고 의자를 옐로우에 가까운 레몬 색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작품을 걸었는데요. 집의 공간이 이렇게 넓고 많으면 좋긴 하죠. 그런데 실평 74평 집에 둘만 살아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는 공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이런 스페이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라서 상상과 창작력으로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여백이 있는 공간에 있어야 뭔가 상상의 여지가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4년 동안 이 집에서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기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다음 스테이지가 있죠. 광진구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을 6개월 이상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서 잘 되기도 하지만 빌라를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이 돼서 잘 되는 경우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어떤 빌라? 오래된 한강변의 빌라. 한남동 한강변이 재개발의 파티가 열렸듯이 성동구, 광진구도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점을 했고 건물들도 부쉈고 공사가 시작되고 있죠. 1, 2억에 살 곳에 대한 결정이 나뉘고 동네가 나뉘고 운명이 나뉘죠. 사실은 제가 광진구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강변에 살면 바로 고속도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빨리 도달할 수가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오래된 빌라들이 주변에 많아서 정비가 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다 부수고 나니 다른 동네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주변 빌라들까지 개발이 된다는 이야기에 들썩들썩하고 이미 호가들도 높은 상황에서 투자 대비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몸테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이 지역들 개발 계획이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구나. 자, 이때부터는 멘탈이 나갔어요. 어차피 계획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빼놓고 이성으로 봐야 했었거든요. 한강뷰가 정말 잘 나오는 곳들 위주로 보고 있었는데 정말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계속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동안 반포와 방배동에 마음을 다 뺏겨버렸던 거예요. 이미 이 동네에서 4년 동안 적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곳보다 이곳을 더 보자.
방배동의 펜트하우스입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평수보다 10평 정도 적긴 했지만 이렇게 개인 정원이 딸려있는 집인 거예요. 정원의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현재 성수동과 한남동, 청담동에 대장들이 있다고는 하나 서초구는 사실상 아파트 대단지들과 주거 밀집 지역에 한강 그리고 교육까지 살아보니 엄청나게 편하고 좋은 동네더라고요. 게다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성모병원 등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이곳에는 한강변 아파트들은 모두 재건축이 되고 있고 그 뒤로도 재건축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고급 빌라들까지 이 물결을 타고 있어요. 효성 원빌라입니다. 이곳은 지난번에 우리 같이 걸었었잖아요, 롤님들. 여기는 그냥 해외예요. 뭔가 한국의 그 아파트 생활 같지 않고 정말 해외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의 구조를 꾸미고 복층도 있고 숲도 우거져 있고 정말 재밌는 곳입니다. 자, 이곳이 완성되면 나인원 한남과 견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강과 반포에 가까운 빌라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세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빌라들을 묶어서 새 아파트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최고급 주거시설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빌라는 안 오른다고요? 설해마을의 명성은 다 예전 일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어 보니까 주변이 모두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 여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로 동광단지예요. 반포와 길 하나를 두고 붙어 있고요. 이 라인까지 재건축이 확정된 단지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와 바로 붙어 있는 고급 빌라들, 이 대지 지분들이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RCL이 분양하고 있는 이곳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점프와 투자 개념만 보고 선택할 것인가? 현재 삶의 퀄리티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양도세 중과 정책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동네들의 특성, 용산을 예를 들어볼까요? 용산은 아직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 이제 자리 잡은 중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강남을 예를 들어볼까요? 부유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집을 많이 사줍니다. 하나? 아니죠. 여러 개요. 이 사람들은 강남에 집을 여러 채를 사고 꼭 수도권 가까운 곳에 별장까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다? 다주택자가 많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이 발표되고 5월 9일 전까지 계약서를 써야만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5억을 내나 호가를 5억을 깎나. 어차피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의 다주택자 매물의 호가가 갑자기 3억에서 5억 원씩 떨어집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동네라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제적 호재가 있는 용산은 호가가 내려가지 않고 다주택자가 많은 강남은 일시적으로 호가가 내려가서 이 지역의 전세가와 호가가 그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전세가와의 갭 차이가 줄어들었던 거죠. 5월 9일이 지나면 다시 점프를 할 거다. 그래서 이 동네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다. 사실 저는 삶의 질보다 돈을 쫓아가는 삶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항상 함께 해야 하고 예술가 마인드라서 뭔가 삶의 퀄리티, 본질이 좀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퀄리티보다 투자만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선택한다. 이런 것들이 그 시간들을 제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결국에 이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사는 걸 선택했으니까 말 다 했죠? 이제 정말 이사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거라서 정말 몇 달간의 기나긴 여정을 떠나야 하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정말 이사,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다시 집을 꾸민다는 거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을 하려면 나의 삶과 제품들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나의 취향대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율님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마치 로율님들이 함께 선택을 하는 것처럼, 함께 사는 것처럼 보여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야 이 시리즈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냥 마치 일기를 보는 것처럼, 독립 영화를 보는 것처럼 로율님들 함께해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